리드, 리드를 뒷받침하는 디테일이 담긴 개요,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설명, 원인, 리드, 개요, 원인, 3단계 방식의 기사 쓰기 방식,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남지 않습니까? 도대체 리드, 개요, 원인으로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을까? 서울 시내 중심가 한 쇼핑센터에서 불이나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서울 중구 영영백화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푸드코트 내 찬장 쪽 전선에서 불길이 번졌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드, 개요, 원인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사실을 기록한 문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현장 스케치가 뒷받침되면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 있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현장 스케치 내용이죠. 화재 여파로 백화점이 위치한 인근 을지로 입구 일대에는 3시간여 동안 극심한 퇴근길 교통 정체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렇게 현장 스케치를 쓰는 겁니다. 아마 이제 화면에 이게 다 나오겠죠. 화면에 다 나오겠지만 화면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그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드, 개요, 원인에 이어지는 현장 스케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주얼하게 이 상황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화재의 그 여파가 이 정도로 컸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현장 스케치의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목격담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육성을 통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시청자들은 이 목격담을 통해서 화재 현장에 대한 마치 본인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화재 현장에 있었던 김모 씨는 퇴근길 마감 세일 식품을 사기 위해 푸드코트에 들렀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조리시설이 밀집해 있는 구역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격담입니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이 같은 목격담을 이제 간접 화법으로 전합니다만 이것이 스트레이트 기사, 단신 기사가 아닌 리포트 기사일 경우에는 직접 육성으로 인터뷰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리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요, 그 개요에 이어지는 원인, 그 원인 세 문장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들, 현장 스케치에 이은 목격담입니다. 목격담이라는 것은 사실 단신 기사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리포트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이 같은 목격담들은 대체로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리포트에서 기자의 리포트 원고가 이어지는 중간에 들어가곤 합니다. 이 같은 목격담이 담긴 이야기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기자가 현장을 통해서 취재를 해서 취재한 팩트를 근거로 해서 기사를 3SKISS의 원칙에 의거해서 쓰죠. 하지만 이 같은 기사를 쓰는 기자의 시각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목격담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위트니스,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워딩, 그것을 기사에 기사화함으로 인해서 독자들에게 또는 시청자들에게 보다 공감대를 넓힐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목격담들은요, 대체로 그 생생한 그런 증언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될 때 더욱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대체로 그러나 이 목격담을 전하는 인터뷰 이들은요, 그렇게 꼭 전문가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가지고서는 무엇인가 원인에 대한 제공되는 그러한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만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꼭 전문가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생한 목격담을 전하는 것은 정말 평범한 시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겨울철에 빙판길에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수시로 펼쳐졌는데, 예를 들자면 마을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어떠한
건물에 충돌을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자고요. 근데 현장에 가니까 이미 현장은 수습이 되고 말았어요. 화면에 담을 수가 없죠. 물론 뭐 그래픽이라든가 또는 요즘에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 AI를 통해서 이 같은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보는 사람들이 대체로 저것은 실사가 아니네, 현장 그 자체의 화면이 아니네 라고 느낀다면 그만큼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줄어들 거예요. 이럴 때 목격자들의 증언이 생생한 육성을 통해서 나온다면 아주 실감나게 되겠죠. 이 같은 얘기들은 대체로 그 현장에 있었던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 전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마을버스가 말이죠, 아주 쌩 하면서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브레이크도 들지도 않는데 건물에 그냥 들이받치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나는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짧고 간결하게 10초에서 한 15초 정도 사이로 목격담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대체로 이 목격담들은 현장 스케치와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단신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인 세 번째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목격담이 나올 경우에 시청자들은 현장에 가 있지 못했지만 그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현장의 상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현장 스케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격담과 현장 스케치는 뭐 어느 것이 먼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현장 스케치가 먼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는 어떤 경우에는 목격담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이트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말이죠, 리드에 거의 모든 결론의 내용이 담긴 내용이 들어가고 그 리드를 뒷받침하는 개요 OW1H에 의거한 디테일들이 들어가고 그 내용들이 왜 벌어졌을까 하는 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 세 번째 문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대한 전달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기사들은 현장 스케치 또는 목격담이 추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략 한 5개의 문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단신 기사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5개의 문장이 보여주고 있는 단신 기사에 추가로 굳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보여주는 뭐 경찰의 수사 방향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근에 소방 안전 점검 내역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원인 부분에서 언급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추가로 해서 경찰의 앞으로의 수사의 방향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이 단신은 6개의 문장으로 완성도를 더욱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사가 3S 원칙에 의거해서 OW1H가 들어간 내용으로 아주 함축적이지만 사실상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컨텐츠로 자리 잡았을 때 사람들은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시청자들이 미디어를 신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팩트에 기반한 진실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되기 위해서는 글이 돼야 합니다. 글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말이 되는 글, 글이 되는 말이라는 것은 제가 경험했던 현장의 저널리즘의 현장이었던 34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팩트를 하나 둘 챙기다 보면은요, 그 챙긴 그 팩트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머릿속에 들어온 그 내용을 가능한 한 함축적으로 결과를 먼저 전달을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리드 쓰기를 통해서 말에 대한 글에 대한 윤곽이 좀 더 투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그 글을 쓰기 위한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리드, 개요, 원인으로 이어지는 이 3단계 기사 작성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조금이나마 짐작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제가 하게 됩니다. 뭐 저야 글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직업상 저널리즘이라는 영역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기사 쓰기 방식을 통해서 글을 쓰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을 쌓았습니다만
뭐 글을 쓰는 방식이라는 것이 어찌 이 같은 방식 하나뿐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방송 영역에 대한 글쓰기는 기사 쓰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 둘 축적된 그러한 경험이 곧 그의 글쓰기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뭐 설 연휴 일단 잘 지내시고요. 이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연휴 이후에 말하기에 대한 영역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좀 준비를 많이 해보도록 하죠. 말이 되면 글이 됩니다. 글이 되면 말이 됩니다.